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채널A 본사와 관련자 자택 등 5곳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모 기자의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 내부 보고 문건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경위를 수사할 목적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건 이례적인데 검찰은 채널A 보도본부 책임자에게 압수수색 취지 등을 설명하고 영장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관계자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게 신라젠 사건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관련성을 털어놓을 것을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를 대리해 채널A 기자를 만났던 제보자 지모 씨는 이 기자가 A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었던 채널A가 이 기자의 통화 상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던 가운데 검찰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밤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예결위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12조 2천억 원 규모, 이 가운데 3조 6천억 원가량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인데 통합당은 이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돼야 다음 달 중순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서두르는 상황,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세출 구조 조정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적자 국채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를 위한 기부금 관련 법안과 산업은행법 등도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급적 조건 없이 통과시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하나같이 우리 경제의 기간 산업을 튼튼히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통합당이 합의한 인터넷 전문은행법 처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것을 다시 처리하기로 한 건데 당장 민생당이 내일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등의 처리를 놓고 논의 중입니다. 한편 어제 민주당과 통합당의 본회의 일정 합의를 놓고 교섭단체가 된 미래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다음 달 본회의 일정은 국회 교섭단체 4당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의 수가 1년 전에 비해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가 감소한 건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7만 8천 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22만 5천 명, 1.2% 줄었습니다. 종사자가 감소한 건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0.1% 감소에 그쳤지만 임시 일용 근로자는 7%나 감소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타 종사자도 7.9% 줄었습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년 전에 비해 25만 4천 명, 1.6%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만 9천 명, 1%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15만 3천 명, 1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는 10만 7천 명, 6.7%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만 9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종사자가 6만 5천 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4만 1천 명, 코로나19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대구는 3만 2천 명 줄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하루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 고비라고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100일째를 맞는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총 1,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3명, 대구 2명, 인천과 경북 각 1명, 공항 검역 과정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유형별로는 해외 유입 추정 사례가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선별진료소 639곳에서 60만 8천여 건의 진단검사가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한 의료진만 의사 1,700여 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500여 명 등 3,7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 일했던 의료진이 3,020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1339 콜센터 상담 건수가 160만 건이 넘었는데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1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착용 거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노숙인과 쪽방촌, 미등록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100일을 맞아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 고비라며 방역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수도권은 어제 하루 확진자가 서울 4명, 경기 3명, 인천 1명, 이렇게 8명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 정부에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8명입니다.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천에서는 1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400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선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영국에서 입국한 여성이 자가격리 기간인 2주 동안에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자가격리 해제자를 대상으로 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이달 2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37살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양과 용인에서도 각각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의 의료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58년에 개원해 심각하게 노후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일대의 미군 공병단 부지로 옮기고 부설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외상센터를 함께 건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부지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건립되기 이전이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질적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곧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시작되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19 현황, 정부 대응 상황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현재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보죠. 오늘은 이제 신규 확진자 14명인데 해외 네. 유입이 12명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게 2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거의 지금은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완치는 82%를 넘어섰고요. 지금 1,6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은 한 분이 늘어서 244명, 치명률은 2.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추가 확진자 14명을 보면 해외 유입이 14명, 지역 발생이 2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해외 유입 사례가 이렇게 계속 갈수록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숫자가 뭐 한 자릿수 또는 뭐 두 자릿수인데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하루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입국하는 상황에서 예. 검사에 따라서는 들어와서 또 검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지는 않고 있지만 비중은 계속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가 좀 안정이 되더라도 해외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가 안정돼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는 상당히 안정됐지만 미국 상황은 계속 심각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 이하로 좀 줄어드는 듯 싶더니 또 3만 명 이상으로 늘고 있어서 네. 결국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경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계속 유입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해외 유입 사례는 또 모두 들어오면 이제 바로 격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해외 유입 사례는 다 격리되고 관리가 되니까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좀 다소 덜 위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지만 사실 얼마나 퍼져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확진자 숫자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 등으로 인해서 네. 감염이 되었던 또는 이전에 되었건 간에 그렇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환자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곧 브리핑이 시작되겠습니다. 현장을 좀 연결해 주시죠. 자, 권준욱 부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2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752명이며 이 중 8,854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 유입은 1,056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4명이고 격리 해제는 90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신규 총 14건 중에 12명은 해외 유입이고 지역 발생은 2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0.6%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는 여전히 해외 유입 관련과 해외 유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에서의 집단 발병이 15.4%, 그리고 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발생이 11.7%를 차지하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1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입 국가는 유럽이 6명, 미주가 2명, 기타 필리핀, 파키스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국적상으로는 내국인이 9명입니다. 인천에서는 이러한 해외 유입 확진자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확진된 바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앞으로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시거나 불편하시거나 아프시다면 여행을 삼가해 주시고 여행을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기의 차를 이용하여 여행하거나 되도록 혼잡한 여행지는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행 중에도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고 사람 간의 2m 거리를 유지하며 실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행 시에도 별도의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여행이 끝난 후에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조기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폭발적이고도 빠른 전파 규모와 속도를 줄이는 데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이 지역사회에서 계속되고 있고 사실상 근절은 요원합니다.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 외에도 증상이 발생하기 최소 이틀 전부터는 높은 감염력이 있는 데다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전파가 일어나고 사실상 한 사람의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이 전파시킬 수 있는 전체 감염자의 40% 이상을 발생시킨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매우 조용하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까다로운 전파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지역사회의 항체가 조사를 통해서 면역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높은 항체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령 항체가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방어력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치료제가 발굴되거나 개발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 치료제가 대량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언젠가는 약제 내성도 등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직 첫 번째 산을 넘기도 전이지만 그 뒤에 연달아 또 다른 산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 방역당국은 알고 있고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이른 시간에 신고하고 철저하게 추적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찾지 못할 뻔했던 환자를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추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결국 백신이 개발되어서 지역사회의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총선이 지난 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생활 방역을 통해서 갖가지 여러 행사 이후에도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집단 접촉을 통해서 어르신 또 기저질환자들이 환자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지난 석 달간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해 온 성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계속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생활 속 방역을 이어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억제하고 폭발적 발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만 산발적인 발생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앞으로의 운명은 우리 각자의 의지와 손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의료진 분들, 이분들이 임상 기록 제공에도 열성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의무 기록 또 의료 정보 등을 착착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치료에 성공을 하시고 확진되었던 분들 중에 일부 회복기 혈장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께도 머리 깊이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권준욱 부본부장 브리핑은 상당 부분을 이제 앞으로 방역 지침을 좀 더 지켜달라,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할애를 한 것 같아요. 역시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특성까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현되기 이틀 전부터 저희가 네. 접촉자를 찾아내고 있는데 증상 이틀 전부터 높은 감염력,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40%를 증상이 있기 이틀 전부터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은 아니고요. 그만큼 전파력이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 항체 검사를 이제 준비 중인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항체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방역 당국은 많은 사람이 항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인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70% 정도가 항체를 갖고 있으면 집단 면역이 생기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약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약이라는 게 사실은 나와도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약제 내성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예, 방역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첫 번째 산을 아직 넘기도 전인데 그 뒤에 여러 높은 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방역 당국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유행의 위험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 위험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산발적 발생으로 막는 것이 목표인 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고 또 의료기관으로 침투하지 않고 한두 명씩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하반기, 특히 올 겨울쯤에 다시 높은 2차 감염 파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다만 현재 임상 의무 기록을 그 치료진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환자분들도 회복기 혈장 등을 제공을 해서 앞으로 방역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 양상이나 또 중증 환자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근절은 요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5월 초에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등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방역 태세로 이제 전환을 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제 이제 교육부가 5월 3일 정도쯤 또는 그 지나서 고3 또는 중3 먼저 어떤 개학, 그러니까 등교 개학의 날짜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은 어렵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서 전 인구가 이제 백신을 접종받아야 종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뭐 기본적인 거리 두기, 또 뭐 발열 체크, 또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나오지 않고 쉬는 거, 이런 방역 수칙들을 좀 잘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연휴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연휴에 여행을 되도록이면 삼가해달라. 여행을 하더라도 가족 단위의 최소 규모로 여행을 하시고 방역 지침을 꼭 지켜달라, 이런 당부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도 이 부분을 좀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 발병하면서 굉장히 그 확산세가 커졌습니다. 우리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인천에서 미얀마 근로자 33명이 지정 격리 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 시설에 계시다가 지내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또 뭐 쪽방촌에 있는 주민, 또 이 노숙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어제 이 미얀마 근로자들 33명이 적발이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위험 요소를 좀 줄여야겠죠. 이충원 의학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과 유럽 증시는 세계 각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뉴욕에서 김초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가 서서히 풀리고 이에 따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와 텍사스주 등 일부 주들이 부분적 경제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에서도 다음 달 15일 이후 지역별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reopen in phases. Phase 1 of reopening will involv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activities. 하지만 국제유가는 원유 저장고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5% 가깝게 폭락했고 브렌트유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의 원유 저장고 용량이 3, 4주 안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유 수요가 실종돼 쌓일 것이란 전망은 상당 시간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옵니다. 미 의회 예상국은 미국 경제가 1940년 이후 가장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실업률도 2분기 14%, 3분기엔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numbers that are as bad as anything that we've ever seen.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경제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습니다. 경제 재시동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걸 수 있지만 추락한 소비 심리는 바이러스 공포 완화체계 마련 등 어려운 장벽을 넘어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동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 예상도를 보면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특히 강원 산지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9.1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도 등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겠는데요. 내일은 한낮에 서울이 21도, 모레는 23도 등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깨끗합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